저희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단일화 경쟁도 잘 뛰어넘고 그래서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래로 갈 건지 또는 과거로 되돌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팽팽한 신경전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야권 단일화. 과연 그 접점은 언제 찾을 것인지 민주통합당의 이 박용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봅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동분서주합니다. 아주 바쁩니다. 때가 때입니다라서. 네. 지금 안팎으로 단일화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예. 백낙천 교수, 함세무 신보도 이제 네. 언론들이 예. 좀 빨리 해라. 후보 등록 전에 이제 원택회의를 열어서 그걸 촉구를 했던데 네. 지금 정치 혁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게 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원로들이시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분들이라서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권고에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낙천 교수는 민주통합당이 정치혁신 의제를 적극 들고 나온 것을 환영한다. 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내놓은 방안을 최종 답안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네. 백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자기 혁신을 할 수밖에 없고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낙천 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 원로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혁신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쇄신에 대해서 꾸준히 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내놓은 정치 쇄신의 방향들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심지어 캠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현실과 또 괴리가 있다. 예, 네. 그리고 토론을 해보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그 좀 논란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태제 형식으로만 정리해서 제목과 한 문장으로만 내놓으신 거라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좀 더 논의를 하고 말씀하시는 걸 지켜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좀 의문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치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깊숙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히나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거. 국민들은 뭐 박수치고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뭐 대다수가 국민들에게 좀 점수를 얻지 못하고 그렇죠. 있죠. 부정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죠. 역으로 뭐 가장 그 가진 게 많은 그 직업이면 국회의원인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이 또 국회의원 정치인인데 그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데 검찰 숫자 줄이는 게 개혁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 좀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검찰 수를 줄여서 그 검찰 개혁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검찰 기능이 제대로 그렇죠. 일단 기능의 문제도 있고 기능, 검찰 숫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힘이 더 세지겠죠. 뭐 그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더 가치만 높아지지 않을까. 많은 특권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건 오히려 정치 쇄신의 방향과 역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먼저 신경전이 아니라 한 수 한 수씩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아니 뭐 서로 근데 장군 멍군. 그 돌 던지거나 이러지 않는 거니까요. 네. 같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 양진영에서 꼭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죠. 공식적으로 네, 예. 합당 발표가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충청 표심 또 향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야권으로서는 좀
악재 아닌가요? 뭐 악재로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락하는 그 날개에다가 이제 추를 하나 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또 그렇게 역으로 네,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비판이나 하지 말든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개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야윈의원에 계속 그렇게 비판하시고 인재 대표는 이러면서. 편법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래놓고서는 지금 이제 선진당하고 이제 합당하신다는 건데 지금 말이 좋아서 보수대연합이지 실제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당명 바꾸고 들고 나온 기치가 뭡니까? 경제민주화예요. 그리고 보편복지를 확장해 가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 뭐가 다르냐 국민들이 그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인재 그 대표뿐만이 아니라 선진통일당의 분들, 그리고 선진통일당 대변인이 뭐 매일같이 국회에서 브리핑했던 건 뭐냐면 경제민주화가 웬 말이고 보편복지가 웬 말이냐, 나라 망할 노릇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지금 갈치자 행보가 재단이 이제 너무 커서 광폭 행보가 너무 넓어져 버렸는데요.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한쪽에서는 이인재 의원이나 선진통일당과 함께하는 보수대연합의 한 축을 잡고 당선되시고 나서 후보 선출되시고 나서 봉화가 가지고 권양숙 여사에게 그 가족의 아픈 마음을 내가 잘한다고 그러쳐놓고 최근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근거 없는 비난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은 NLL 말씀하시는 NLL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나 좌충우돌하고 계시는 거죠. 갈치자걸음이 너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선거 막판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한쪽으로 몰리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그 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고 보시면 알겠죠. 근데 만일에 이렇게 그야말로 정략적인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흐름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했었던 노선과 새로운 변화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세력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하는 날개에 추를 하나 크게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보수층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보 세력 간에도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서 연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라든가 진보정의당이죠 심상정 후보 연대하고 또 이제 민주당과의 또 논의가 있을 텐데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같은 입장 아닌가요? 이쪽하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제일 우선 되는 것은 일단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입니다. 3단일화. 예. 그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진보 진영도 일단 입장을 서로 좀 조율하시고 하나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테이블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앉으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으니까 이게 바라건대 아직 뭐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심상정 후보 출마 선언이나 이정희 후보 출마 선언이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들의 가장 큰 정책 바람에 대해서 각자가 다 복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손도 잡지 않는 그런 모습 국민들 앞에 자꾸 보이실 게 아니라 진보 정치 세력 간의 우선적인 힘을 합치는 논의들을 좀 전제하시고 그런 위해서 이제 민주진영, 민주개혁진영과의 단일화, 연대연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맏형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맏형은 아닙니다. 아니 민주당 자체가.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쇄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 쇄신 또 검찰 개혁안. 어제는 이제 반부패 정책을 발표를 했대요. 어떻습니까? 이게 쇄신의 주도권 차원인지 아니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앞두고선 그걸 염두에 두는 움직임인지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을 보고 혁신해라. 혁신해야만 한다. 여기 얘기하는 거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혁신하라고 그러죠? 본인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권리가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든 아니면 한 명의 대선 주자로서든 권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제1야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책임감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 쇄신과 혁신은 해나가야 될 우리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치러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건 해내려고.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한편에서 꼭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정리를 했습니다. 현 체제로 가겠다 그런 어떤 의지 표명을 했는데
어떤가요? 이 문제 당내 의견이 계속 이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분들이 이제 그런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시긴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치 쇄신의 가장 큰 것은 정당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 문제예요. 정당은 이 그릇이죠. 그래서 거기 민심이라고 하는 물을 잘 담아서 바글바글 잘 끓여서 거기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배불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그릇이 좀 더럽고 이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버리거나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혁신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을 쇄신해내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본능, 이 본능을 일깨워야죠. 이 본능을 일깨우지 않고 그 본능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혹은 정치라고 하는 기능을 무시함으로써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대단히 단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그 뉘앙스를 계속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한 어떤 퇴진 문제, 네. 인적 쇄신의 문제. 그렇다면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역대 어느 지도부도 우리 민주당 쪽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도부가 아예 사퇴를 했으면 사퇴를 했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 선거에 임한 후보에게 다 하고 본인들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사실상 이선에 물러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퇴진시키고 말고의 문제, 인적 쇄신의 문제로 정당 혁신의 문제를 치환하려고 그러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대가 크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단일화를 대하는 두 후보 캠프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문 후보의 그 정치 쇄신 행보에 대해서 안 후보 측이죠. 김성식 그 선대본부장이 네. 의미 있게 보고 있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치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네. 미흡하다는 평가인데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치열하다고 평가하시는지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혁신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열린 우리당 실험 플러스 지역부도의 이제 극복을 위한 노력. 이거 두 가지이신데 어떤 면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이제 후보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당 정치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당 혁신이야말로 정치 혁신의 그 본류다라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 실험을 여러 뭐 반대와 또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단 말이죠. 정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을 잘 만드는 거,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포부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역시 어렵지만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당이 혁신하고 바꿔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이 정당 정치의 큰 우군으로 또 쇄신을 채찍질하는 세력으로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 세력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정당 정치를 부정하거나 정치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뜨거운 본능을 더 잠재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뭐 아주 뜨거운 논의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지금 뭐 문 후보 측에서는 단판이나 뭐 국민 경선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안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단일화 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지금은 없나요? 그야말로 뭐 눈치 보고 신경전하고 서로의 코드를 맞춰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언론들께서도 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많은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 슬슬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 후보 진영 간에 이제 그 단일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차츰차츰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 후보 측에서도 뭐 조만간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입장 정리할 것이다. 예, 그렇게 나오네요. 들었습니다. 예. 시기는 언제가 맞다고 보세요? 오늘 그 언론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제일 좋은 것은 후보 등록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려면 25일 이전에 지금쯤 사실은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논의가 스타트를 해야 국민들 보시기에 조급하지 않은, 뭐 급조하지 않은 이런 단일화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11월 10일쯤에 뭐 정책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논의를 좀 본격화하자 그런 것 같고. 정책 발표하시는 거하고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네. 11월 10일 이전에 단일화와 관련된 끝장을 보자 이런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는 다행스럽게 봅니다.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저희가 무조건 그 후보 문재인과 후보 안철수 두 분의 단판, 두 분의 합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 세력과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안철수로 대표되는 그 흐름,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책이 먼저 합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합의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정책이 좀 반듯하게 나오고 정리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치 쇄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안 후보와의 정치 쇄신 부분에 있어서 좀 민주당이 한 발 앞서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뒤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그 존재 자체로 정치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민심의 투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자체가 현상 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는 뭐 이전의 제3 후보들과 좀 다른 게 추석을 지나고도 꾸준히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 자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가 너무 싫어. 국회의원 한 10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치가 자기 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비판 이런 것들이 투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안철수 후보라는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정치 혁신, 정당 혁신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두관 전 지사, 정세균 네.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같이 만났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가 돼서 본격적으로 지금도 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뛰게 되는 겁니까? 정세균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전북 지역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동영 위원장님과 같이 좀 그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손학규 후보가 그날 연락이 좀 안 됐다고 그래요. 글쎄, 캠프에서. 그래서 같은 그림에 오후에 따로 만났다며요. 같이 네.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모두 다 경선 직후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백의종 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셨고 흔쾌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언론에서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보이질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후보께서도 약속을 하신 거고 또 이번 만남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것처럼 그분들의 힘을 빌리고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캠프에서 잘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단일화도 그렇고 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형태로 나오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으로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거 조직이고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우위에 있기는 한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민심은 단순히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찍어줄 거다라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호남의 우리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문재인 후보가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호남을 향해서 그동안 호남이 20년, 30년 넘게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점을 잘 이해한다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이른바 경고와 책칙을 같이 보내고 있다. 근데 지금 많이 따라왔다는 게 그거보다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격한 차이를 보내면서 앞서가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쯤 어떤 새로운 전기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긴 네. 한데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누가 정권 교체를 잘 해낼 거냐. 네. 그런 면에서 당선될 사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미 한 1년 전부터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왔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나름 파괴력을 보이기 시작한 건 후보로 선출 결정되고 난 직후부터였기 때문에 시기가 짧았다. 예, 상당히 활주로가 아주 짧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정수장학계 NLL 논란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NL 관련해서도 오늘 좀 놀라운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천영우 수석이 본인도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 박범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천영우 수석도 그것을 볼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다른 방송사에서 새누리당 대변인과 이렇게 대담을 하던 중에 그 박성규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었던 대변인이었죠. 분이고요.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으로 일할 때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그런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법률과 무관하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럼 법을 뛰어넘어서 그런 걸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 몇 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천영우 수석도 보고, 그리고 뭐 대통령 비서관도 보고, 또 보니까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셨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안기부에서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네. 그렇죠. 안기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정치 공작 아닌가 혹시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왜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명이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느냐. 그것도 본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선거에 유리하게 짜맞춰가지고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또 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전체, 녹취 전체가 공개되는 회계망측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도 공개된 내용에서 아주 대단히 왜곡할 만한 부분들만 짜집기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죠? 이것은 정권, 적어도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흘리질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정원, 청와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이렇게 연결되는 무슨 정치공작, 대선 앞둔 정치공작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에 앞서서 의심까지 할수 민주당은 있습니다. 그 같은 발언 자체가 없다.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그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그 언론에서 보도한 수석 비서관 회의 네. 그 내용도요 완전히 그 짜맞추기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다 내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도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그 대화록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있지도 않은 대화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네. 판단입니다. 정치국 공방 또 뭐 계속 이어지겠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